고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지금 의혹이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특히 이제 통합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 얘기까지 꺼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윤미향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김성원 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계기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국가보조금, 후원금 유용 문제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통합당 단독으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 반장?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원구성이나 국회 개원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는 이 통합당이 84석, 미래한국당을 더해도 103석에 불과합니다. 무소속이나 다른 야권의 군소 정당과 공조를 하더라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야권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어제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어제 이제 최 반장이 소개를 했고 윤 당선인에 대한 우려 또 비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민주당 네. 박용진 의원이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과정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는데 윤 당선인을 향해선 일파만파 의혹만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책임 있게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계비리 문제를 공론화에 주목을 받은 게 이 박용진 의원인데요.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도 해온 일은 훌륭한 일이지만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삼성도 한유총도 정의연도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선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박용진 의원은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좀 내놔야 할 것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진영 논리나 내편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적인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최 반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윤 당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 나온 건 없고요. 오늘 오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윤 당선인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회의를 마친 다음에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이 박성중 원내대변인이 이 문제는 원내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이 당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내일 일단 이해찬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또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윤 당선인 관련 이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책임 있는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한 건 이미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반장, 당내에서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당권 주자, 당대표 주자 가운데서는 이 송영길 의원이 그렇습니다. 언론이 윤 당선인을 부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로 싸워왔던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 부친에게 쉼터 관리를 맡겼다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하지만 비례의 원칙이 있다라면서 연봉 7,500만 원을 줬다면 큰 문제겠지만 6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고 또 컨테이너에 살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이제 반장들이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신 반장.
청와대 쪽에 혹시 뭐 기류나 분위기가 좀 체크된 게 있어요? 일단 그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이 윤 네. 당선인 관련해서 뭐 청와대 입장이나 기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윤미향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이 청와대를 자꾸 끌어넣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답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군요. 이제 당에서 설명할 그럴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고, 자 그런데 조 반장,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네.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뭐 그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변석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했던 설명이 다르고 저녁에 했던 설명이 다릅니다. 네. 당장 2012년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서 어제 오전엔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적금을 깨고 가족들에게 빌린 돈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정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이 왜곡됐다고 한 걸 지적을 하면서 기억이 왜곡된 건 윤 당선자 본인과 정 의원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구한 건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으로 마포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정대협이 쉼터 건물을 알아보던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거래된 단독주택이 14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예단하기는 좀 이르죠. 조금 더 이제 팩트를 좀 모아보고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안성쉼터가 사업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는 등 뭔가 좀 운영이 제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운영비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기부를 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이제 그 정대협 측에 전달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한 거였는데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쉼터의 사업 운영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을 한 겁니다. 2015년 사업평가를 보면요. 이 사업평가를 C등급을 받고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내리게 됩니다. 뭐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뭐 각종 서류나 영수증이 좀 미비했던 것이 이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같은 평가를 종합해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고성 제재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이 정대협이 향후 2년 동안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이후 모금회 측이 좀 고쳐라,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 정대협 측에서 자, 이 시설을 매각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쉼터가 4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매입 당시에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8억 5천만 원이라 거의 절반 값에 이제 팔린 겁니다. 자, 모금회는 이 매매 계약 관련 사항을 파악한 후에 매각액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나온 그 속보를 보니까요. 그 정의연 측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안성쉼터의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서 일부 비판을 수용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비판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판단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기부금을 쉽게 생각했다거나 개인 비리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번에 빨리 볼 수가 없어서 이 정도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만. 네, 역시. 제가 눈이 빨라. 네. 전체 내용을 보셨나요? 아부가 좀 아니요, 심해요. 딱 들어도 이제 정 의원 입장이 과유불급이에요. 확 그냥 와닿아서 그래요?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윤 당선인 개인 문제도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죠. 네, 일단 이 한국일보에서 관련 보도가 일단 나왔는데요. 이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위안부의 실상을 알려왔었는데 2015년 6월과 2019년 초 길원옥 할머니 또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미국을 수차례 방문했었죠. 당시 이 윤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할머니들의 미국행 경비를 마련한다며 후원을 요청했고 모두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이 미국 체류 비용은 상당 부분 교포들이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윤 당선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윤미향 당선인은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 민주당 최고위가 예정된 만큼 이 당 차원의 입장을 공유해 가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행안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관련한 질문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정의기억 연대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연 10억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이제 네. 진영 장관이 출석을 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 일단 진영 장관도 좀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일단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기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그렇죠. 개인 관련, 네. 그러니까 뭐 후원금을 뭐 유용했다라는 의혹,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일단 성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사용 근거를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건 좀 뭐 이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진영 장관도 한 거고요. 이 기부금 모집 단체가 어떻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또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안위가 진행 중이고요. 막 들어온 속보를 최 반장이 얘기했고요. 더 나온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내일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요. 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집행과 관련된 내부자 고발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불교 조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하신 이 정의원과 대표적인 그렇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맞아요. 뭐 예, 기관, 예. 법인입니다. 내부 고발이 나온 건데요. 김대월 하계실장 등이 나눔의 집 직원, 하계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이 내부 고발을 한 건데 이 나눔의 집이 지금 2명의 운영진에 의해서 사실상 20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또 물품 구입 등은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정작 후원금은 모집을 해서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또 7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노인 요양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자, 일단 이들에 의해서 이 2명의 운영진 가운데 1명으로 지목이 된 안신권 이 나눔의 집 소장은 자, 후원금은 모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사업, 이 기념 사업 그리고 추모 사업에만 쓰였고 이 별도 사업에 사용된 후원금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의료비나 간병비 등은 일단 뭐 모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 후원금을 이용을 해서 뭐 병원비가 사용된 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그 또 내부 고발이 나온 요양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일부 이사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